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8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다가 0.39달러까지 돌파해내는 모습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5% 넘는 반등세를 보여줘서 나름 지금 기술적인 패턴도 긍정적인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소송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긴다 진다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기든 지든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다. 가장 첫 번째로 규제받는 크립토 커런시가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켓시 오페드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38달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단순이동 평균 0.38에서 0.36달러까지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아왔다. 0.35달러 돌파에 온전하게 지지를 받고 성공할 경우에는 0.35달러가 아니고 0.38달러 돌파까지 성공을 하고 나면 0.42달러 거쳐서 0.51달러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6달러 밑으로 빠지면 0.3달러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0.3달러 부근은 굉장히 견고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엔간에선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매수세가 달라붙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거대한 약세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0.3달러 아래로 빠진다라는 거는 거의 뭐 시장이 한번 붕괴됐을 때 가능한 거고, 아니면 리플이 완벽하게 패소했을 때 소송에서, 그럴 때 일시적으로 깨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0.3달러 아래로까지는 깨지기가 쉽지 않고, 지금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의미 있는 기대감이 더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빅뱅 포인트가 다가온다, 이런 점을 조금 강조하면서 다시금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큰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 간다. 어디까지? 3.5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더 큰 거대한 2018년 전고점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큰 삼각형에서 저항해서 이거를 지지 라인으로 온전히 확인을 하고 랠리를 하게 되면 2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1차 타깃은 3.82달러, 2차 타깃은 22.08달러, 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차트가 예쁘죠? 예,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인데 2019년, 2018년 후반부터 계속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잘 받아주고 있고, 거대한 삼각형 안에 2021년 고점 당시에 삼각 패턴이 하나 더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저항이 확인이 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항 맞은 상황에서 이때 여기서 한 번 더 뚫어내면 이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딱 기대하는 포인트고, 이 시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촛대 하나가 더 쓰는 게 3월 말인데 3월 말에 시점에 이 소송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적인 호재가 덮쳐주면은 바로 가겠죠. 기술적으로만 봐도 3.5달러고 그 다음 타기 22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패턴, 저항 맞고 지지받고, 저항 맞고 지지받고, 저항 맞고 지지받으면서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고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면 간다. 근데 지금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잡고 있냐면 9.4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9.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달러까지 간다라는 건데 지금 10달러면 13,000원이잖아요.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액수가 커 보이긴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흐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알트 스트리트 배치라는 분석가가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꽤 이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죠. 10만 명이면 저희 채널 사이즈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꽤 영향력 있는 건데, XRP가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투데이 차트를 기준으로 준비된 것 같아, 하락세기 패턴 지금 완성 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면 간다. 어디까지 가냐면 단기적으로 0.5달러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머지않아 한 5월까지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5월 안에 조만간 가능하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다 보니까 그것도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구알이 직접 이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밝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대감들이 지금 막 솟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약간 조금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리플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재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판사가 논리적으로 어떤 추론을 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베이시스가 뭔가, 근거가 뭘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소 철회 여부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자체적인 평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딱 간단하죠. 긍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재상장.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크립토 미디어들이 시끌시끌합니다. 코인베이스의 XRP가 재상장된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유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XRP 반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펌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스텝도 세 가지로 봐야 돼요. 먼저 소송 이슈가 잘 정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서 XRP를 재상장할 거다. 이게 두 번째 스텝이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상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리플의 IPO. 이게 딱 우리가 기대하는 로드맵인데, 지금 이제 변수는 그거죠. 만약에 소송에서 소송 결과가 어설프게 나와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의 IPO도 자연스럽게 이제 한 4년 정도까지 늦춰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리플도 SAC도 대법원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끝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좀 소송이 상식적으로만 결과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론을 조만간 내놓을지. 벌써 3월 19일이잖아요. 3월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뭔가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 두근두근합니다. 아마 저희가 다 비슷한 마음이겠죠. 리플이 소송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소송 이후 포스트 소송에 대해서 지금 비즈니스 전략을 되게 작정하고 짜고 있구나라는 걸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리플이 71개, 71개 자포지션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 분야도 많아요. 뭐 커스텀 서비스,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 막 많이 있는데, 이 재밌는 게 지역별 포지션이에요. 싱가포르, 호주, 두바이,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뭐 런던, 뉴욕, 글로벌하게 지금 리플의 글로벌 확장 영역과 관련된 지역에 다양한 포지션, 그러니까 71개, 71개 포지션에 대해서 공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크립토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작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굉장히 브랜드가 큰 크립토 커런시 관련 기업들이 다 지금 감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원하고 해고하고, 뭐 제네시스, 루노, 후오비 등등 올해만 지금 2,000명 이상 감원을 했고, 코인베이스가 20% 잘랐대요. 해고. 그게 950명이랍니다. 하다하다 코인베이스까지. 코인베이스도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국면인데 리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 뽑아가면서, 충원해가면서. 그래서 누가 그때 그랬어요. 누가 어디 뭐 코인베이스인가 어디서 뭐 감원하고 어디서 뭐 자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 우리는 언제나 포지션 사람 찾고 있어. 그때 누가 그 얘기를 멘트를 날려갖고 되게 웃긴 적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막 사람 자를 때 리플은 지금 왜 이렇게 채용을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리플이 공격적으로 진출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 실체라는 거 있잖아요. 실체. 이 프로젝트의 실체, 특히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비전을 우선시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느냐, 비전에 가깝냐 현실에 가깝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비전과 실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가 리플이죠. 지금 거의 지금 상장된 기업들과 거의 동일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 리플이죠.
그래서 중앙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우려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단점 가능성을 빼고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채용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고객 관리하겠다고 지금 글로벌하게 다 뽑고 있고, 뭐 엔지니어링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이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송 이후에 대해서 리플은 지금 꽤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대응을 하려고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플이 뭐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어떤 패턴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글로벌 세력들이 알고 있어서 살짝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그런 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XRP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잘 바라보시면 분명히 멘탈 케어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